급속 교정은 길어봐야 9개월, 짧으면 3개월에 끝나기도 합니다. 아니 원장님, 저는 그러면 2년 동안 생고생 해가지고 교정을 끝냈는데 애초에 급속 교정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두 집 뭘까요? 겉보기에는 똑같아 보이는 집이지만 짜잔! 이렇게 내부를 보면 한 집은 완전히 비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최근에 우리 순살 아파트라고 해서 철근이 많이 누락된 아파트들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자, 이 순살나무집, 오늘 주제에 대한 힌트인데요. 오늘의 주제 바로 급속 교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치아니스트 윤영입니다. 여러분, 급속 교정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급속 교정이란 말 그대로 일반적인 치아 교정 치료 기간보다는 조금 더 많이 짧게 마무리되는 교정을 의미해요. 우리 일반적인 치아 교정이 보통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그리고 2년이 넘어가는 교정도 꽤 있는데 급속 교정은 길어봐야 9개월, 짧으면 3개월에 끝나기도 합니다. 아니 원장님, 저는 그러면 2년 동안 생고생 해가지고 교정을 끝냈는데 애초에 급속 교정 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일단 제 의견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급속 교정은 보통 3가지 정도의 의미를 좀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앞니 부분 교정, 두 번째는 잇몸뼈에 상처를 내서 그 상처가 치유되는 기전을 이용한 빠른 교정, 그리고 세 번째는 라미네이트. 이 중에서 라미네이트는 라미네이트의 어떤 부정적인 느낌을 좀 지워보려고 교정이라는 단어를 좀 어그로를 끌면서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치아를 이동시키는 치아 교정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앞니 부분 교정과 잇몸뼈에 상처를 내서 치아 이동을 빨리 유도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앞니 부분 교정은 어금니의 움직임 없이 앞니 분절만 이동하는 교정이에요. 우리 삐뚤삐뚤한 앞니를 바르게 배열하거나 아니면 치아가 뻗어진 각도를 조절할 때 이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할 공간을 형성하는 게 사실은 치료계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앞니를 배열할 때 사실 앞니에서 만드는 공간은 별로 없어요. 어금니를 볼 쪽으로 이동시켜서 앞궁을 넓히거나 아니면 어금니들을 하나하나 뒤쪽으로 후방 이동시켜서 얻는 공간을 이용해서 앞니들을 배열하는 거죠. 그런데 배열할 공간이 별로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되게 경미하게 삐뚤삐뚤하거나 치아의 높낮이가 아주 약간씩 다른 경우 정도에는 굳이 어금니에서 공간을 얻을 필요가 없어요. 앞니 부분 교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니고서 부분 교정을 진행하셨을 때는 앞니에서 공간을 어쩔 수 없이 많이 얻어보려고 치아 사이사이를 너무 많이 다듬게 되거나 아니면 치아가 앞으로 나오면서 배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부분 교정을 진행할 케이스는 별로 많지 않아요. 잇몸뼈에 상처를 내서 치아 이동을 빨리 유도하는 방식도 알아볼게요. 치아 뿌리와 뿌리 사이의 잇몸뼈에 드릴링을 하거나 아니면 칼집을 내서 일부러 상처를 내면 이 부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세포가 있어요. 그럼 그 세포들이 나머지 치아의 이동도 빠르게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 저는 무서워서 안 해요. 실제로 치아 뿌리가 빨리 이동하기는 하는데 엑스레이를 보시면 우리 치아 뿌리랑 뿌리 사이에 미세한 공간을 정확하게 드릴링을 하거나 칼집을 내어야 해요. 아무래도 치아 뿌리가 손상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술식이고요. 저를 비롯한 다른 원장님들도 이 술식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치아는 잇몸뼈가 딱 붙어있지 않고 치주인대라고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조직을 통해서 붙어있어요. 치아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힘을 가하면 이동하려고 하는 쪽의 치주인대는 압박을 받고 반대 방향에 있는 치주인대는 늘어납니다. 그럼 압박받는 쪽에 있는 치주인대는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잇몸뼈가 흡수돼요. 잇몸뼈가 흡수돼야 치아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겠죠? 그리고 반대 방향에 있는 늘어난 치주인대 공간은 새로 잇몸뼈가 생성되면서 채워져요. 치아가 이동하는 쪽에 있는 잇몸뼈를 흡수시키고 치아가 이동하는 반대 방향에 있는 잇몸뼈는 생성되는 게 바로 치아 교정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치아 교정을 빨리 끝내겠다고 이 정상적인 과정이 시행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고 치주인대를 과도하게 압박하면 잇몸뼈가 흡수되기도 전에 치아 뿌리 자체가 너무 짧아져 버려요. 오래 걸리더라도 우리 잇몸뼈에 리모델링할 시간을 충분히 주어줘야 합니다. 급속 교정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주의사항을 꼭 알고 계셔야 해요. 내가 부분 교정에 적합한 케이스인지 교정사 선생님과 상의해 보셔야 하고요. 무리하게 부분 교정을 진행했을 때는 입이 지나치게 나와 보이거나 치아가 뻗어져 보이거나 아니면 무리하게 치간 삭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요. 잇몸뼈를 뚫거나 잇몸뼈에 상처를 내는 술식의 사실 수술이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수술하고 나서 잇몸이 많이 붓고 힘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염증 반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라미네이트를 급속 교정으로 혹시 오해하고
하고 계셨다면 라미네이트는 말 그대로 치아 위에 뭔가를 덮어 씌우고 치아를 깎는 술식이지 치아를 이동시키는 교정은 절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발치 교정 하면은 치아 뿌리도 짧아지고 잇몸뼈 막 많이 안 좋아지니까 저 그냥 비발치 교정 할게요. 아예 정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오해인 거죠. 사실 교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치아 뿌리가 짧아지거나 잇몸뼈가 안 좋아질 가능성을 안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부작용이 0%인 의료 술식은 없잖아요. 가능성이 낮을 뿐이지 그런 안 좋은 부작용이 따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억지로 너무 많이 치아를 밀거나 세게 움직이거나 많이 움직이면 부작용의 가능성이 확 높아지는 거예요. 치아 교정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빨리 교정 끝내고 싶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빨리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잘 끝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조금 천천히 가면 어때요, 여러분? 안전하고 무리 없이 잘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인생 기니까요. 길게 보시면서 예쁜 치아 교정 마무리하시길 응원할게요. 그럼 안녕.